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치라는 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랬을 때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게 도덕적인 인생이랑 별개라는 거지. 도덕적인 인생은요,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도덕적으로 사는 게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나는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가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난 그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 가치는 무엇이고 도덕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도덕은 그냥 도덕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도덕의 양측면이 있지. 표현이 어떤 식으로 표현됩니까? 예의로 표현되거나 아니면 법규로 표현이 되지. 그래서 강력한 도덕에는 이제 법이 있고 심리적인 도덕에는 예의가 있겠지. 근데 예절과 예의, 그 다음에 법률 있잖아. 이 도덕의 양측면이 전부 인간관계 권력구조 내에서 일어나는 거야. 과거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도덕이라는 거는 권력구조 내에서 무조건 상하관계 내에서, 그 다음에 강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 기득권층을 옹호하기 위한,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덕이 사용됐다고. 부모 자식 간에서도 예절을 따질 때 있잖아. 그 예절이 상호 존중에서 일어나지 않아. 무조건 부모님에게 잘하게 돼 있다고. 그 다음에 군신 관계 있지, 왕과 신하의 관계, 이것도 상하 관계에서 시작한다고. 충, 효, 이게 전부 다 상하 관계에서 시작하는 도덕이라고. 한 말이 아니라 미셸 푸코나 현대 철학을 이끌고 있는 큰 흐름이 프랑스로 넘어오면서 후기 구조주의적 철학자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도덕은 만든 거다. 처음부터 있었던 가치가 아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들어진 거고, 상하관계에서 만들어진 거고, 권력구조에서 만들어진 거다. 나도 근데 그거에 동의를 해. 근데 그러면 선생님, 그럼 도덕은 무가치한 삶입니까? 아니. 도덕은 가치를 주면 살아야지. 왜냐면 사회 속에 살잖아, 우리가. 사회 속에 사니까 사회를 존중하면서 살아야기 때문에 도덕적 삶을 사는 거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거기서 이제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뇌과학적 명상을 하다 보면은 명상의 가장 큰 효익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극심한 스트레스로부터 잠시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그 두 가지가 있잖아. 은은한 즐거움과 자존감이라고 있잖아. 근데 그런 부분에 있는 경험이나 생각이나 체험이 계속 깊어지잖아. 그러면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근데 나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만약 딱 존재하잖아. 내가 존재하는지 존재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내가 실제로 어느 순간에 존재를 하려면, 지금 이 물질 세계 있잖아. 이 세계에 존재를 하려면 이 존재하는 공간이 있어야 돼. 이 존재하는 공간이 만약에 없다 쳐봐봐. 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그럼 내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 존재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뭔가 원리로만 존재하는 거지, 내가 실질적으로 표현돼가지고 나타나 있는 그거를 이제 나툼이라고 그러거든. 매니페스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근본 원리인데 근본 원리가 세상에 구현된 거를 나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혼의 나툼이라고, 나는 나의 영혼의 나툼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영이 있을 거 아니야? 영과 혼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 육신의 옷을 입고 나타났잖아. 그거를 내 영의 매니페스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영이 가지고 있는 거를 표현한 이 현상계에 나와있던 형태를 내 몸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이렇게 이제 내가 나툼을 해서 매니페스테이션 같은 나툼을 하려고 하잖아.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공간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알아? 공간 옆에 사람이 있어야 만들어져. 나 혼자 있으면 공간을 만들 수가 없어.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있는 거리가 공간이야. 내가 얘와 사이에 있는 거기가 공간이잖아. 얘만 존재하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공간이 존재하려면 얘만 있어서가는 절대 될 수가 없어. 공간이 존재하려면 얘가 있어야 되고, 그 공간에서 내가 나타나기 때문에 공간이 나의 나툼의 배경이 돼. 그러면 내가 공간에 나툼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상대방이 없잖아. 그럼 나는 이 현상에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상태를 가지고 있거나 움직이고 있다고 해봐봐. 상태를 가지고 있는 고정된 거고, 움직이고 있다는 건 이동한다는 거잖아. 이동할 때 무조건 시간이 나타나. 내가 시간이 없으면은 나는 고정돼 있는 상태야. 근데 이제 이동을 하려고 그러잖아. 그 공간을 이동하잖아. 그 공간을 이동하려면 무조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저 사람이 보는 움직임의 속도야. 내가 빨리 움직이고 저 사람 빨리 움직이잖아. 그럼 서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야. 내가 좀 천천히 움직이거나 이 사람이 빨리 움직여야 이 사람이 속도 차이가 나가지고 내가 저 사람과의 있는 거리감이 느껴지잖아. 시간도 저 사람이 존재해야지 나타날 수가 있어. 시간이랑 공간이라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가 저 사람 없으면 나타나지 않는다. 내가 존재하려고 그러잖아. 내가 하려고 그러면 공간과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 없으면 나타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기 위한 아주 귀한 배경이 되는 거야. 저 사람의 존재가 만약 없어졌다 쳐봐. 나 무가치한 삶이 된다고. 나는 가치가 없어져. 그 순간. 내가 상대방이 존재해야지 내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 내 주변 사람들과의 있는 공간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내가 너와 내가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러니까 내 공간 속에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의 존재 반드시 있어야 돼. 내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사람을 살아야 된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내가 여기 딱 공간을 만들려면 여기에 딱 매니페스테이션 한 상태를 만들고 싶잖아. 저 사람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교를 해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인연이라는 거 있잖아. 인연은 존재를 나타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재료야. 인연이 없잖아. 그럼 공간이 안 만들어져, 시간하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진짜 이게 인과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 나와 있는 관계가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면 나는 여기에 매니페스테이션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나는 실제로 나의 모습에 있는 본질적에 있는 나의 속성도 나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나도 나야. 현상적인 나도 나고 본질적인 나도 나야. 현상적인 나와 본질적인 나가 동시에 존재해야 돼. 이게 김주환 선생님이 얘기하는 사물의 투명성이야. 만약에 본질적인 내가 없고 현상적인 나만 있다 쳐봐봐. 그건 뭐야, AI 그래픽이야. 본질이 있어? 없잖아.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같이 있어야 돼. 존재만 하고 있어. 현상적인 존재가 없어. 그럼 뭐야, 걔는 공간 안에 존재하는 애가 아니야. 그냥 혼자 있는 거야, 그냥. 현상적인 존재와 본질적인 존재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 존재하는 거야. 그게 이제 로버트 스파이라의 사물의 투명성이라는 책이나 김주환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존재와 뭐 이런 거에 대한 명상에 관한 거를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지금 말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잖아. 그럼 정말 쉽게 이해가 돼. 이해됐어?